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네. 자, 예. 2교시는 글로벌. 다른 나라 이야기. 예. International 클래스. 네. 네. 오해진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또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오늘은 일단 티셔츠 얘기를 해야 되고요. 네. 네. 반팔 티셔츠 나왔어요? 아, 네. 티셔츠. 지금 절찬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저도 한번 보여주세요. 저도 오 소장님이 긴급 공수해가지고. 네. 잘 안 보이네 이거. B자 있죠? 여기 선명한 B자. 네. 사실 B급 기자. 네. 맞습니다. 네. 네. 저도 이것도 입고 사실 왔습니다. 긴팔인데요. 아, 그럼 긴팔이에요? 네, 긴팔이에요. 아, 긴팔인데. 문제는 이거 어디서 파는지 모르는 거야. 어디서 아니 팔아요? 왜 몰라요? 다 알고 계세요. 언더스탠딩. 자꾸 모른다고 게시판에 세뇌된다고요. 언더스탠딩 게시판은 어디 있는데요? 언더스탠딩 유튜브에 유튜브에 언더스탠딩을 찾아. 네. 그다음에 유튜브로 거기에 들어와 일단. 그다음에 거기 게시판이 있어. 네. 그 게시판에 들어가면 있다. 저 팟캐스트로 듣는데요. 마플샵에서 네. 언더스탠딩 치시면 됩니다. 저희가 샵을 하나 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 주말부터는 네. 오픈 스튜디오에서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아, 여기 예. 놀러 오시면. 그래서 여기 놀러 오시면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주말에 예. 네. 직접 사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첫 번째로 네. 오랜만에 뭐 광고 동영상도 좀 보여드리면서 예. 재밌는 얘기를 먼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네. 예, 화면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이 화면을 보시면 뭐예요, 이게? 이게 그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 이번 주 표지예요. 표지. 헤이 일론. 네. 헤이 일론 이것이 보고 트럭이다. 있나? This is a truck. 이게 트럭이다. 이번 주 비즈니스 위크 표지인데 이게 일론 머스크 보라고 네. 그 포드 CEO 짐 팔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 트럭이 뭔데요? 픽업 트럭이라고 하는데 그 네. 포드 그 F150 그 라이트닝이라는 전기차 픽업 트럭이 예. 다음 주에 첫 생산이 돼요. 아, 그래서 포드에서. 네, 광고는 사실 뭐 지난해부터 하고 예약도 뭐 엄청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 뭐 거의 3년치 물량이 다 예약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예약은 다 됐는데 이제 공장에서 찍어내서 1호차를 이제 구매자에게 인계하는 그게 이제 다음 주에 된다는 거죠. 저게 뭐 그렇게 크게 뭐 경천동지할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전기차 누구나 만들잖아. 전기차 누구나 트럭으로도 만드는데 만들었다. 그 포드의 픽업 트럭, 그 예. 포드의 F 시리즈에서 픽업 트럭이라는 게 예. 굉장히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트럭이에요. 가장 그 픽업 트럭을 찾는다 하면 포드가 제일 많이 팔리는 포드 거거든요. 1등이죠. 네. F15? F 뭐였는데? F150. 150. 그 F 시리즈.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 그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린 자동차가 F 시리즈예요. 그렇죠. 아, 네. 그 모델을. 네, 그런데 가장 잘 팔리는 우리의 핵심 그 모델을 모든 걸 다 전기차로 바꿔버린다는 건 사실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거든요. 아, 이제는 그럼 휘발유차, 경유차인 저 트럭은 안 나오고 네. 전기차로만. 네. 아, 그래서 그게 만약에 의미 이게 있네. 이제 잘 팔려야 음.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모험과 같은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결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좀 이상할 건 같아. 왜냐하면 저 F150의 그거는 육중하고 네. 뭐가 이렇게 아주 남성미 강하고 트럭이요? 트럭? 트럭이 픽업 트럭 뒤에 이렇게 트럭 있잖아요. 뒤에. 그럼 자영업자들이 사는 거잖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미국 또 이게 얘기 나오겠네. 아니, 나 진짜. 미국에서는 네. 미국에서는 그 픽업 트럭이라고 하면 네.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왜 적재하는 곳에 뚜껑 없는 네. 그런 트럭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사진을 좀 비슷한 걸 제가 이런 거에 픽업 트럭이에요. 예. 아, 이런 용도로 굉장히 네, 많이 네. 쓰거든요. 용달. 진짜 이게- 좀 많이 쓰더라고. 네, 희한해. 미국에서 좀 이게 과도하게 가장- 사람들이 좋아할 정도로. 네, 가장 잘 픽업 팔리는 차고 음. 뭐 코로나 때문에 좀 판매가 좀 줄었지 거의 뭐 2020년 기준에서 북미 시장에서 판매된 픽업 트럭 수가 거의 300만 대
네. 예. 그러니까 전체 판매된 자동차 중에 20% 차지할 정도로 많아요. 네. 저는 그것도 타봤어요. 어디 여행 갔을 때 우버 있잖아요. 네. 우버 차량 자기 차 가지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저 F150을 가져왔더라고. 용달로 택시. 용달로. 네. 그래서 뒤에 옹기종기 타고 얻어 네. 타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도시마다 용달 하나씩은 있어. 하기야 이게 뭐 여기저기. 정말 많이 타요. 대학생도 네. 이 차를 왜 이렇게 못 내고 싶어서 우리랑은 좀 사고가 다른지 예. 이 픽업 트럭 굉장히 많이 쓰고요. 미국에서는 도로 자체가 네. 비포장 도로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 그래서 그 일반 승용차 세단은 덜덜덜 하는데 이건 이제 승차감도 좋고 힘도 좋아요. 네. 그 일화가 있는데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이제 공항에 실제. 가는데 네. 눈이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네. 그냥 일반 승용차로 이렇게 못 얻어 가는데? 타고 갔는데 어. 차가 이렇게 빙빙 돈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럴 수 브레이크가 있죠.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렇게 죽는구나. 한국에서도 눈 오면 차 돕니다. 네, 압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빙빙 돌아서 이제 죽는구나 하다가 이제 옥수수밭에 처박혔죠. 아. 근데 이제 이거를 서로 밀어내고 막 뒤에서 밀고 제가 밟고 해서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나가던 픽업 트럭에서 네. 장정 그 외국인이 3명이 딱 내리더니 도움이 필요하니? 그러더니 이제 밧줄을 꺼내서 차끼리 묶더라고요. 그리고 끌고 왔어요. 그리고 픽업 트럭이 앞에서 왕 하니까 그냥 슝 나가더라고요. 맞아. 그 정도로 힘이 멋지네. 굉장히 좋은 그런 알겠습니다. 미국 환경에 최적화된 트럭입니다. 예. 네, 근데 이제 네. 네. 픽업 트럭이 이제 성공하느냐는 이제 회사한테만 중요한 게 아닌 게요. 지난해 미국 지금 이 표를 하나 보겠습니다. 네. 표를 하면 지난해 미국 자동차 판매량의 3%만 픽업 전기 자동차였어요. 전기 자동차. 근데 유럽은 거의 뭐 20%에 근접했고 중국은 거의 뭐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상대적으로 미국 내 전기차 상용화가 아직 좀 갈 길이 멀어요. 예. 여기 보면은 좀 이렇게 나와 있죠. 나라별로 전기차의 그 유세이지. 노르웨이는 노르웨이가 100대 엄청 팔리면 나구나. 64대가 전기차인데 요즘. 네. 그래서- 미국은 아직도 100대 중에 3대도 전기차가 아니군요. 네, 그래서 테슬라 그렇게 잘 팔린다고. 그러니까 그러더니. 그 테슬라의 맞습니다. 나라에서 저러네. 네.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났어요. 비즈니스 위크에 미국의 가장 최애 트럭은 테슬라의 지배력을 시험하려 한다. 이 비즈니스 위크 기사 내용인데, 그러니까 포드의 전기 픽업 트럭에 출시를 하면 네. 이제 현재 산업에 좀 지장을 주고 있는 연료 문제까지 우리가 대체를 할 수 있을까? 네. 이 가장 많이 팔리는 많이 그런 전기차 픽업 트럭이 히트를 하면 연료 문제까지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감이 이 기사에 실려 있어요. 저렇게 기름 많이 먹는 거를 전기차로 대체해야지. 네. 진짜 그게 친환경 혁명이다. 그리고 얘기하는 참고로 이 F150 전기 픽업 트럭의 배터리 우리나라에서 하죠. SK 온이. 아, 네, 정확하게는 이제 합작 설립을 한 블루오빌 포드는 SK. SK가 만든 와. 네, 거군요. 블루오빌 SK라고 하는데요. 야. 네. 근데, 그렇구나. 야, 근데 트럭은 그럼 자 가자. 그래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어, 실감 저 나는데요? 전기차면 조용해. 띵. 그래서 이번에 포드 트럭 출발합니다. 그래도 좀 느낌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쯤에서 광고를 보자고요. 드라크 저기요. 스타터. 저기요. 광고를 하나 보면서 픽업 트럭 포드 얘기를 한번 보려고 하거든요. 이게 이 관전 포인트가 뭐냐면 제가 보여드리는 거에 포드의 과거에 나왔던 픽업 트럭들이 예. 이렇게 사이사이에 다 이렇게 비춰지거든요. 그게 예. 좀 관전 포인트라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틀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영상. 스튜디오에도 소리가 좀 들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게 과거의 Take our 픽업 grit, 트럭들이죠. our determination, our ingenuity, and build on that. 아 저기 옛날 It's time to 거고. take an entire century of innovation and point it at the next century. To take the legendary and turn it into something revolutionary. To take electric and turn it into lightning. 네, 요거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픽업 와. 트럭이 이제 잘 와닿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픽업 트럭의 이제 쓰임새를 예.
보여드리면서 전기 2%를 위한 거네. 2%를 위한 거. 전기 픽업 트럭의 쓰임새까지. 네. 그러니까 이 포드 전기 트럭이 뭐 제가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획기적이더라고요. 이 광고를 보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미국에서 이게 쓰임새 있게 잘 쓰이고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 하고 이해하실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동영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광고거든요. 1, 2, 3. A lot of lengthy descriptions about what electric is. 4. I think it's time to see what it can do. It's time for electric to turn into lightning. An electric truck that can match the ambitions of this nation. That can haul on both. That shows up to the job site with an extensive resume. That can help build your house. And if need be, power that house. That feels like a bullet train and works like a freight train. The only EV quick enough, tough enough, smart enough to carry our name. The only EV that's an F-150. The fully electric F-150 Lightning. Remember where you were when you heard about it. 아메리칸 감성 손절 마스터님 딱 맞네. 아메리칸 네, 맞아요. 감성이네, 이게 진짜. 뭔가 광고가 좋다 이래서 가져왔다기보다는 이 픽업 트럭의 이해, 미국에서의 픽업 트럭의 위치, 뭐 어떤 그런 이미지를 잘 보여주는 광고여서 가지고 왔고요. 아까 봤을 때 그 정전이 됐을 때 집에 연결해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게 그 포드 패스라는 자체 소프트웨어거든요. 근데 이게 예전에 우리 텍사스에 정전 났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렇죠. 폭설이 왔을 때 이제 그거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거 조금만 빨리 나왔으면 우리 이거 해결될 수 있었잖아라고 아쉬워하는 반응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자연재해로 인한 뭐 정전이라든지 그런 거에 뭐 죄송합니다. 네. 채팅창에 네. 일론 머스크님이 등장해가지고 네. 나 불렀냐? 재밌어서 잠시 쉬어서 죄송합니다. 네. 말씀하시죠. 예. 네,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예. 그래서 다른 회사도 사실 마찬가지지만 특히 포드의 경우에는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런 픽업 트럭 고객들을 얼마나 이제 새롭게 유인할 수 있느냐 전기차로. 네, 그게 이제 앞으로의 이제 점유율에 워낙 라이벌들 많잖아요. 뭐 테슬라도 있고 그렇지만. 기대감이 좀 있는 모양이네요, 진짜로. 네, 그래서 일단은 가장 많이 팔리는 거기 때문에 뭐 테슬라도 있고 다른 라이벌 회사들 스타트업도 있고 굉장히 많지만. 예. 이 사람들이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고객들을 전기차로 다 가져와 버리면 어쨌든 점유율은 보장을 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키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죠. 재밌네요. 네. 이 F150 라이트닝? 네. 저게 어떻게 팔리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다시 뭐 저는 하실 말씀 뭐 무슨 없으시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집안이 정전됐을 때 전기 트럭에 용량 큰 배터리가 있으면 좋겠다. 정전 시에도 전기를 쓸 수 있다는 건데 도대체 1년에 몇 번이나 그런다고 저 비싼 외장 배터리를 사냐. 그러니까. 뭐 근데 배터리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들어갈 것 같은데 저거는 커서 원래 그래서 비쌀 전기차로는 것 같은데. 트럭 못 만든다고 그랬어요. 네. 트럭처럼 힘 좋은 걸 만들려면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야 되고 휘발유도 안 쓰고 그래서 경유 쓰고 이러는 건데. 그래서 지금 말만 해놓고 아직 전기 트럭, 픽업 트럭 못 내놓고 있는 회사들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수소 트럭으로 한다고도 했는데 네, 그리고 포드도 이거 4년 전에 개발 착수해서 예. 지금 이제 가장 먼저 내놓는. 근데 이거 진짜 봐야 돼. 왜냐하면 막상 내놓으니까 왜 이렇게 배터리가 빨리 닳냐, 뭐 이렇게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몰라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포드의 F150 라이트닝은
얼마나 성공하는지 실제로 나와 봐야 알 것 같아. 그 얘기는 저도 하죠. 예,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라는 얘기는 뭐 어디에서도 다 할 수 있지. 좀 지켜봐야지. 다음 얘기로 가시죠. 네, 다음 얘기로 가겠습니다. 네. 다음 얘기는 기사 브리핑인데요. 기사 화면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중국 출산율 얘긴데요. Baby bust. 네, Pandemic accelerates fall in China's birth rate. 중국 출산율이 갑자기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 뭐 그게- 출산율 떨어졌다는 얘기는 우리나라도 떨어지고 뭐 다른 나라도 떨어지고 다 마찬가지의 고민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죠? 우리나라 출산율은 이제 매년 이제 신기록 경신할 정도로 이제 뚝뚝 떨어지는데 네. 중국의 출산율은 2016년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완만하게 움직이다가 최근에 훅 떨어졌다. 최근 5년에 툭툭툭 떨어지고 있고 네. 더 떨어졌다? 코로나가 그것을 가속시켰다. 네. 그런 건데 지금 네. 표를 하나 보시면 예. 요 표를 보시면 지금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거든요. 요걸로 따져봐도 거의 지금이 8.52명 정도 돼요. 1000명당 8.52명의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는데 네. 신생아가 1978년쯤에는 이제 이 거의 20명 20명 가까운 가까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쭉 오다 보면 2016년, 17년부터는 야, 많이 뭐 떨어졌네. 12.43명, 10명 뭐 이런 식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표를 보시면 중국이 특히 코로나 기간에 출생아 수가 30% 가량 줄었어요. 여기에 그 페민이라고 하는 왼쪽 그 써 있는 부분은 예. 그 1959년부터 61년 사이에 그 중국이 대기근이라고 하죠. 흉년으로 먹을 거 없어가지고 저 때는 1000명당 한 10명 정도밖에 안 태어났던 급격한. 네, 굶는 사람들 많았을 때 저렇게 그 출생아 수가 떨어졌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팬데믹 이후로는 가장 큰 폭으로 이제 떨어진 거죠. 야. 그래서 이게 같은 표기는 한데 한국말로 돼 있어서 좀 갖고 왔는데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1963년에는 인구 1000명당 신생아가 43명이 태어나던 때도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았는데 저 때는 그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살았나 봐요. 중국에서. 고령화되면 다 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사시면 네. 네. 음, 근데 태어나기 어려워요. 지금도 사실 20, 30대 비중이 아주 적은 거는 아니에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근데 사실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급격하게 떨어졌다고 하는데 사실 코로나로 집에만 있으면 아이들이 더 많이 태어날 것도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왜? 집에만 있으니까. 집에만 네. 집에만 있으면 왜 아이가 많이 태어나죠? 집에 있어서 서로 사랑이 싹 터서 그런 거 아닐까? 더 싸우나? 예, 뭐 네. 부부가 사랑이 싹틀 수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여튼 이거는 전체 네, 관람 네. 방송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근데 코로나 때문에 언제 병원에 가야 될지 모르는데 이제 병원 인프라가 또 걱정인 거죠. 그래서 출산을 기피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백신을 이제 강제 접종하다 보니까 백신에 대한 또 부작용 우려가 있어서 또 기피하고. 아이를 가졌다가 백신과 충돌하면 네, 그리고 되니까. 코로나 때문에 결혼을 못했잖아요. 결혼식을 못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신혼부부가 그러네. 굉장히 적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당분간 이런 여파로 인해서 계속 출생아 수가 적을 거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인구 증가율도 요즘에 1978년 이후에 제일 낮다. 인구 자연 증가율이 1000명당 1.45명인데 가장 네. 적다. 예. 그리고 이제 보고서가 하나 있어가지고 화면 한번 보시면요. 이게 2020년에 발표된 의학저널 그 란셋이라는 곳의 논문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 제가 형광펜을 표시한 부분은 이제 확대를 하면 네. 요 부분인데 세계 인구가 약 2064년에 97억으로 정점을 찍고 이번 세기 말쯤 되면 87억으로 떨어질 거다. 네, 그래서 전 세계 인구가 100억은 못 찍을 거다는 거군요. 못 찍을 거다. 인류가. 네. 약 23개국이 2100년까지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반토막 나는 나라도 있다. 인구가. 네. 어떤 나라가요? 그리고 여기 제가 또 차이나라고 해놨죠. 예. 여기 중국이 이번 세기 말까지 14억 명에서 7억 3천만 명으로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
7억 3천만 명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요? 네, 근데 결국은 고령화가 문제다 뭐 이런 건데 뭐 다른 나라들도 있어요.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2017년 최고치인 1억 2,800만 명에서 5,300만 명으로 줄어들 수 있다. 일본 인구가 한국 인구처럼 될 거다. 지금의 한국 인구처럼. 네, 이탈리아는 6,100만 명에서 2,800만 명으로 떨어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인구가 급격하게 떨어질 거다. 이번 세기 말쯤 되면. 이번 세기 말쯤 되면 여기는 3명 다 없죠. 야, 근데 진짜 그런가요? 장난 아니네요. 웃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없어요. 그러네요. 없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중국도 이제 심각성을 좀 깨닫고 예. 2016년부터는 그 이제 2자녀까지 괜찮다 하게 이렇게 해줬는데 그래도 뭐 여간 이 효과가 없어요. 왜 없죠? 왜 그게 한 번 그렇게 되면 또 잘 안 생. 너무 이게 아이를 낳고 하는 게 귀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학습의 효과기도 한데요. 이것 때문에 그 미국 뭐 대학교에 그 중국의 인구 전문 뭐 변화를 체크한 전문가가 있는데 네. 왕펑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뭐 연구를 하나 한 게 있는데 이제 내용의 요지는 뭐 이런 거예요. 중국인들이 한 명의 아이를 갖는 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하나만 낳으라는 말을 평생 들었잖아요. 그런 말을 평생 듣고 자란 엄마가 오늘부터는 괜찮대. 네, 어떻게 둘을 낳겠냐. 뭐 그 문화는 잘 안 바뀔 거다라는 분석이 있기는 했어요. 나중에 우리 좀 밖에서 마스크 안 쓰고 다녀도 되는 때가 오면 진짜 아무도 안 쓰고 다니는지. 저 쓰고 다닐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똑같은 거예요. 이제는 산하 제한 안 해요라고 하더라도 무슨 소리야 어제까지. 그렇지. 네. 조금만 나오면 막 짐승 같다고 그래놓고.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고령화가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이제 4명이죠. 양쪽에 하면 그리고 이제 부부 있고 아이 하나 이렇게 있을 때 이런 구조에서는 부부가 4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애를 하나 더 낳기는 어렵다. 뭐 그런 분석도 뭐 있었죠. 근데 뭐 형제가 여럿일 수도 있고 하긴 하지만. 예. 네. 그래서 그 중국이 대안을 고민을 해서 내놔야 되잖아요. 네, 그게 뭐예요? 내놓은 대안이 외국인 보모 허용론. 그러니까 그 베이비시터를 보모? 예. 외국인을 허용하겠다. 쓰자. 네, 외국인을 써도 된다라고. 외국인 노동자를 네. 수입하자. 홍콩처럼. 홍콩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홍콩은 보통 뭐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에서 온 보모들을 쓰거든요. 예.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뭐 한 달에 71만 원? 71만 원. 70만 원 정도. 베이비시터를 네. 수입해서 쓰자. 네. 그래서 홍콩 가정에 고용이 된 외국인 보모 같은 베이비시터 경우에는 71만 원인데 중국 현지에서 중국 내국인으로 이제 베이비시터를 쓰면 190만 원. 거의 2배 반이네요. 중국도 그렇군요. 아유, 우리나라보단 싸요. 우리나라도 갑자기. 진짜 비싼데. 근데 우리나라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가격 차이가 있긴 있는데 네. 이렇게 크지는 않아요. 모르겠어요. 저도 안 써봐가지고 저희는. 두 분은 뭐 미국 전기 트럭 이런 건 잘 아는데 나는 그냥 도우미 가격 정도는 아는구나. 우리도 이거 필요해요. 우리나라도 외국인 보모 허용해야 돼. 사실 너무 비싸. 그래서 이제 외국인 보모를 허용하도록 규정을 좀 완화하면 네. 이제 외국인 보모를 한 300만 명 정도 고용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라고 이제 계산기를 두들겨 봤더니 예. 해당 가정의 연간 생활비를 60% 이상 줄일 수 있다. 60%. 190만 원 내는 거 70만 원만 네. 내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전체로 봤을 때는 한 38조 원 정도 경감할 수 있는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줄어들 수 있으면 다시 이제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겠냐. 네. 뭐 그런 추정을 하고 있죠. 네. 300만 명이면 되나요? 모르겠네. 하여튼 좀 늘려. 지금은 중국은 이게 막혀 있는 모양이네요. 네. 지금은. 네. 그래. 필리핀 보모.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어떤 재밌는 기사 중에 사우디하고 왜 때문에 싸웠는지 모르겠는데 사우디아라비아하고 필리핀하고 한번 붙었어요. 기분이 나빠졌어. 둘이 나라 사이에 감정이 상했어요. 싸우기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 그런데도 하여튼 그랬어요. 너 인도로 나와. 너 인도에서 만나. 솔직히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둘이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필리핀 필리핀하고. 대통령이 네. 무슨 결정을 했냐면 야 우리 베이비시터 다 보내지 마. 다 끊어. 사우디에. 끊어버렸더니 사우디가 잘못했다고 찾아왔어요. 우리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정말 베이비시터 시장에서는 필리핀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우리나라도 그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전 우리나라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너무 비싸거든요. 베이비시터를 할 수 있는 시장이 너무 작아. 그러니까 가격의 문제뿐 아니라 지금 누구 아이를 맡기려면 막 사정을 해야 돼요. 지금 사람을 구하려면. 맞아요. 저는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가격이 내가 이렇게 비싼 사람이 있고 싼 네. 사람이 있고 내가 고른다. 형편에 따라 그런 게 아니고 이미 가격 그냥 높고 그 높은 가격도 막 사정을 해서 불러야 되는 상황이에요. 조금 월급 더 주시면 되잖아요. 네. 그게 쉽나요? 저는 그래서 제가 다 합니다. 단 한 번도 육아에 도움을 받아본 적 그럼 없어요. 그분들의 인건비는 떨어질 텐데 음. 외국에서 기자 수입해 오면 좋겠어요? 안 기자는? 외국인 기자요? 응. 뭐 좋아요. 왜 저쿨아 소쿨? 원하면 그렇게 하세요.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떨어졌다 하는 얘기가 있었고 네. 떨어진 게 또 하나 있네요. 다음 뉴스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엔저 이야기입니다. 엔저. yen 네. slide to 20-year low. 네. 이게 지금 화면 보시면 왼쪽에 2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엔화는 느슨한 통화 정책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 달러와 대비해서 128원대 돌파한 게 정말 불행한 일이다. 뭐 이렇게 언디자이어블 이렇게 일본 재무장관이 말을 했다. 네. 그런 내용이 왼쪽에 있었고요. 오른쪽에는 일본은행이 경기부양 공약을 고수하면서 엔화는 2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그래프를 하나 보시면 이게 지금 그 달러 대비 엔화거든요. 지금 14일 연속 엔화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만에 최저치인데 네. 엔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50여 년 만에 14거래일 연속 하락세입니다. 근데 올해 이미 달러 대비 10% 하락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일본은행이 초강경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냐 여부에 그래서 외신의 관심이 지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렇게 엔화 가치는 떨어졌다 최근에. 네. 그런 이유는 일본이 돈 푸는 정책, 저금리 정책 계속하는 바람에. 네, 그래서 엔저의 그런 원인이 뭐야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예. 일본 현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예. 하고 찾아봤는데 일본 현지에서는 이제 뭐 제목은 뭐 멈추지 않는 엔화 약세, 예. 뭐 구매력이 50년 전 수준이 됐다, 낮은 성장력, 매력이 없다, 뭐 그런 내용인데요. 이게 기사 내용에 최근 가파른 엔화 약세가 미국이 3월에 기준금리 인상한 거 그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미국은 인상했는데 우리는 네. 안 올리니까. 근데 뭐 이거는 파이낸셜 타임즈도 그렇고 뭐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예.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유를 미국이 금리를 올려서 그렇다. 네, 그 연준 의장이 이제 물가 잡으려고 금리를 적극적으로 인상하려는 반면에 네. 이제 일본은행 총재 구로다 하루이코 일본은행 총재는 뭐 국채를 무제한 사들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통화 완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 예. 뭐 은행의 제로 금리 정책 이렇게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 차이 때문에 일본 국채와 미국 국채 사이에 수익률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금리가 높은 달러를 사서 엔을 매도하는 움직임이 또 네.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 달러 대비 엔 하락률이요 8.6%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이제 연초 이후 러시아가 그 루블화 있죠. 네네. 달러 대비 그 하락률이 루블화의 하락률이 9.8%예요. 비슷하죠. 거의 러시아만큼 떨어졌다. 그 엔화가.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 루블화만큼 엔화가 팔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 예. 근데 보통 이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 보통 엔화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뭐 경제가 안 좋을 때, 뭐 금융시장 위험이 커질 때 안전자산. 안전자산으로 이제 여겨지면서 좀 이제 자금이 몰리는 좀 피난처 같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모습은 이런 전통적인 모습과의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아까 지금 여기 기사 화면 다시 보시면 예. 여기에 이 부분 요 맨 아랫 부분에 이게 실질 실효 환율이 66.54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계속 떨어진다. 왜 이게 뭐냐면 그 실질 실효 환율이라는 게 엔화의 실질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예. 근데 이게 엔화를 들고 있으면 뭐 달러나 위안화랑 비교해서 얼마나 많은 물건을 살 수 있나, 아니면 얼마나 더 가치가 있나, 아니면 얼마나 더 구매력이 있나 하는 그 환율을 말하는 건데 예. 이 수치가 낮을수록 해외에서 구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한 68
정도 됐었는데 지금 66 이렇게 떨어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엔화의 실질 실효환율이 1972년 2월 이후 낮은 수준이다라는 말이 지금 맨 아래 형광펜으로 제가 엔화가 약세인 이유가 뭐 그냥 금융시장에서 수급에 따라서 결정된 게 아니라 네. 실제로 다른 나라 물가와 비교해서 보면 저렇게 떨어질만도 하네 라는 수준이라는. 쉽게 말하면 해외에서 물건 살 때 비싸게 사야 된다. 예.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 네. 그다음에 여기 위에는 이제 루브라만큼 아까 많이 팔리고 있다. 네. 네, 루브라만큼 많이 판다. 그런 얘기가 이제 형광펜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겠답니까? 일본은 근데 일본은- 일본이 원하던 바 아니에요? 원하던 바예요. 수출 잘 돼서 좋다.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죠. 이거 수출에는 긍정적이다. 수출 업체에는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좀 팔자 좋은 소리 했던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최근 며칠 사이에는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그 스즈키 슈니치 일본 재무상이 이전보다 약간 좀 톤을 좀 강하게 바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엔화의 이런 움직임, 어떤 속도와 돌발성이 좋지 못하다. 매우 문제다라고 말을 했어요. 구두 개입을 한 거네요. 네. 외환 시장에서 너무 가파르게 엔화 약세로 가지 말라고.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수출 기업한테는 좋다, 뭐 긍정적이다 이랬지만 어떤 일본의 무역 의존적인 경제의 뭐 통화적 약세가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는 한데, 예. 너무 빨라. 있기는 한데 지금 그래도 조금 안 좋다, 좋지 못하다, 유쾌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엔화가 안 떨어지고 뭐 물가도 계속 안 오를 때는 또 안 오른다고 걱정. 그래서 올려주면 오른다고 걱정. 근데 일본은 근데 진짜 예전 같진 않은 느낌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도 갔다 왔어요? 출장만 다녀왔습니다. 출장. 출장 굉장히 여기저기 많이 가셨네요. 러시아도 갔다 오시고. 똑같은 기자였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기자. 열심히 하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일본 엔화 일본 떨어지는 여기까지. 얘기까지. 예. 네. 엔화 떨어지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었는데 뭐 해석이나 원인이나 뭐 이런 것도 뭐 다른 나라도 특별한 거는 없네요. 없네요. 그러니까 일본 내부에서도 뭐 좀 다른 얘기가 있나 일본 했더니. 기사나 뭐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나 어. 다 그냥 똑같은 소리 하고 있다. 여기 보니까 브로콜리 얌얌님이 네. 3% 오건영 부부장님 설명 들으면 아주 더 설명이 잘 돼 있다. 있다. 어. 그러니까 왜 엔화가 왜 이렇게 약세인지는 오건영 부부장님이 설명 잘해놨다는 거죠. 네, 네. 언더스탠딩 채널에 없습니다. 보지 마세요. 우리부터 먹고 살아야 돼.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2교시 인터내셔널 스쿨 재밌었어요. 해담 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네. 네. 티셔츠 디자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닙니다. 디자인 많이 사랑해 디자인드 주십시오. 바이 어, 어소장. 해담 경제연구소입니다. 네. 네. 멋있습니다. 좀 업그레이드 된 느낌이에요. 네, 이게 지금 짧게 B만 있는 게 가장 잘 팔리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 역시 약간 티가 안 나야 돼. 백브리핑한 게 약간 부끄럽지. 솔직히 여러분 부끄러우셨어요? 마음에는 안 드는데 니들 하도 징징대니까 내가 한번 사주긴 사주는데 그렇다고 니들 이름 뭐 이렇게 막 크게 붙여놓으면 그래 나 싫다. 나도 좀 딱 좋아. 아유, 잘 만들었어. 다음부터는 조그맣게 비도 쓰지 마. 아유, 자스트. 그렇게 해서 사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네. 그래도 사랑해 듭니다. 주셔서 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한진, 박세익,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3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3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